독감이나 코로나로 수업을 못 들은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전자기유도 촬영합니다. 이거는 영상을 원테이크로 쭉 촬영하기 때문에 편집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중간중간에 실수가 있더라도 또는 이제 조금 버벅이더라도 양해를 부탁합니다. 바로 갑니다. 자, 전자기 유도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선 이 그림을 완성을 안 했는데 여러분 아마 필기노트가 진행이 되면은 여기 5번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전자기 유도는 다시 말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여기서 아마 시험 문제 한 15점 그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소단원 자체가 뭐였냐면 전기 에너지 생산을 합니다.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발전소에서 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터빈을 돌려서 만든다고 했었죠. 자, 터빈을 돌려서 만든다고 했었죠. 자, 터빈을 돌린다는 것은 바로 운동 에너지였습니다. 그 운동 에너지를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꿔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자기 유도인데, 자, 우리가 이전에 뭘 배웠냐면은 그 손바닥 이론 기억나세요? 그 손바닥 이론? 그래서 걔는 오른쪽 이게 엄지손가락은 이제 전류, 그 다음에 이쪽 내 손가락은 자기장 해가지고 위로는 이제 힘 작용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걔는 반대로 전류가 흘러서 전기 에너지가 이렇게 모터를 돌려가지고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그게 바로 이 손바닥 이론이었는데, 얘가 아니라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전자기 유도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게 그래서 뭐 이거 완전 이론이 반대니까 여기는 손바닥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새로 배워야 되고 내용마저도 되게 쉽지 않은, 좀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어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파트라서 반드시 좀 꼼꼼히 공부하시길 바래요. 자, 가죠. 이 그림을 아직 완성을 안 시켰는데 보시면 여기 이렇게 타원형의 모양이 있죠. 지금 뭘 표현하려고 한 거냐면 밑에 있는 이 코일을 표현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위에 자석을 좀 그려야 돼서, 그래서 그림을 좀 완성을 시키고 그 다음 공부를 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자석이 좀 멀리 있는 상황 N극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N극을 좀 가까이 된 상황 하고, 자, 멀리 여기다 뭔가를 많이 쓸 거라서 여긴 좀 비워주시길 바라고. 자, 밑에도 코일을 4개를 그렸어요. 똑같은 방향 코일 4개고요. 얘를 N극을 위에는 2개 그립니다. 똑같은 걸 왜 그렸느냐, 한 놈은 얘를 가까이 할 때, 한 놈을 멀리 할 때로 그리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는 S극을 그릴 겁니다. S극을 이렇게 똑같이 그린 다음에 위와 마찬가지로 S극을 가까이 할 때, 그 다음에 S극을 멀리 할 때 이거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그릴 때 여러분들 이제 그리는 속도가 좀 느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일시정지 하시고 그림을 다 완성을 시키세요. 미리 다 완성을 시키고 시작을 했었어요. 자, 그 다음 3번은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마 수행평가하면서 패러데이 법칙 들어봤을 수도 있고요. 바로 이 전자기 유도를 설명하는 원리 법칙입니다. 바로 가죠. 잠시만. 자, 바로 원리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가장 맨 처음에 해야 될 거, 바로 어떻게 전기가 만들어지느냐를 시작할 때 처음은 뭐냐면 바로 이 코일 안쪽을 계속 신경 쓰셔서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원리를 봐야 될 때 첫 번째, 바로 코일 안쪽을 봐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깥쪽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안쪽을 봐서 뭘 봐야 되느냐. 자, 분명 여기 있는 N극 같은 경우는 자기장이 무조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무조건 나오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여기서도 N극을 좀 가까이 했으니까 이 안쪽으로 좀 자기장이 많이 지나가겠네요. 자, 그러면은 왠지 느낌이 옵니다. 어느 정도 어떤 느낌이 오냐면은 바로 여기 왼쪽 같은 경우는 멀리 있고, 이 지나가는 자기장 선이 보시면은, 좀 지우고 시작할게. 지나가는 자기장이 여기 하나밖에 없구나. 근데 오른쪽 갔더니 이 자기장이 5개나 지나가네. 그럼 왠지 많이 지나가는, 가까이 있으면은 여기서 전류가 되게 잘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틀렸습니다. 완전히.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 가까이 돼서 자기장이 많이 지나가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1개에서 5개가 될 때까지 여기서 이동을 했겠죠. 그 이동하는 사이에 1개, 2개, 3개, 4개에서 5개까지 증가를 했겠지.
바로 그 자기장의 변화되는 그 시간, 그 시기에 그 자기장이 얼마나 변화했냐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코일 안쪽을 보라고 했었고, 그 코일 안쪽에서 그 자기장이 얼마나 변화했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몇 개가 지나가냐는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1개에서 5개로 총 보시면 1개에서 5개로 지나갔으니까 총 4개가 변화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5개에서 6개로 증가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6개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더 많이 지나가고 있긴 하잖아. 그치만 6개가 지나가봤자 5개에서 6개는 1개밖에 변화를 안 했죠. 그건 훨씬 더 약한 전류를 만들어냅니다. 전기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지만은 많이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일정 시간 동안 많이 변화했냐가 중요하다는 걸,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 좀 영상을 좀 미리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유튜브 영상 좀 잠깐 자, 준비를 했어요. 자, 이게 소리가 들어갈지 아닐지 나도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내가 준비한 쪽이 여기라서. S극을 한번 밀어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미안해. 자, 그랬더니 자, 선생님 먼저 N극을 한번 넣어.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코일, 자, 그랬더니 우선은 우리가 계속 신경 써야 될 거는 이 코일 안쪽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안쪽에서 N극을 넣습니다. 다시 말할게, 아까 그림처럼 N극을 넣었어요. 자, 이 표현은 지금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N극을 넣을 때 움직였고요. 이번에 반대로 빼보도록 할게요. 다시 갈게요. 자, 미안해. 잠깐만 다시 갈게. 먼저 N극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N극을 넣어요. N극을 넣었을 때 오른쪽으로 갔죠. 움직였고요. 이번에 반대로 빼보도록 할게요. 쑥. 빼면은 왼쪽으로 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여기 잠깐 멈출게. 자, 지금 N극을 넣을 때, 한마디로 이렇게 가까이 할 때랑 그 다음에 이놈을 다시 뒤로 뺄 때를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여기 처음에 가까이 할 때, 그러면은 얘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이러면 가까이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멀리 할 때를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멀리 한다는 얘기는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을 때가 멀리 하는 거겠죠. 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가까이 했을 때, N극을 가까이 했을 때 코일 안쪽에 자기장은 증가를 했습니까? 감소를 했습니까? 자, 이미 설명을 했죠. 이렇게 가까이 했더니 1개가 5개가 됐으니까 그 말은 즉슨 안쪽의 자기장은 증가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약간 자연의 법칙처럼 공부를 하셔야 될 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장은 코일이 직접 만드는 자기장이에요. 다시 말할게, 코일이 지금 주인공인데 코일이 전류를 만들어야 되잖아. 우린 전기를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전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코일이 직접 만들어낸 이 자기장입니까? 아니면 외부의 자석을 따로 준비한 자기장입니까? 이거는 지금 보시면 외부에서 나오는, 외부 자석을 따로 준비해서 외부 자기장일 뿐인 거죠. 그럼 외부 자기장이 있으면은 이 코일은 자체적으로 스스로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법칙이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무조건 안쪽에 자기장이 많아지면, 자, 근데 이게 조금 비유를 해야 설명이 좀 쉬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좀 깊이 박이는데, 근데 말할 때마다 나도 이게 진짜 정말 좀 민망하고 조금 그래요. 이게 약간은 그 남녀 젠더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자, 이 코일이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건요, 약간 그거와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어장 관리를 열심히 하는 그 여자분과 같습니다. 예,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건 찰떡이 이거밖에 없어. 자, 제가 여자분한테 가까이 갑니다. 제가 대시를 합니다. 그럼 여자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은 무조건 저를 밀어냅니다. 예, 자기장도 무조건 이렇게 가까이 가서 뭔가 들이대는 것 같으면 이렇게 자기장을 밀어내는, 스스로 자기장을 반대되는 자기장을 만들어낸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예, 씁쓸합니다. 자, 다시 쓰죠. 자, 코일은 무조건 어떤 자기장을 만들어내느냐? 무조건 반대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걸 왜 그러냐고 내가 이제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아쉽지만. 자, 그러면 코일에 반대되는 자기장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스스로 자기장이 나온다는 얘기는 뭔 말이냐? 자, 이거 기억할지 모르겠어. 코일이 직접 위쪽으로 자기장이 나와. 그 말은 즉슨, 이거 엄지손가락 이론 그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 방향, 그러니까 엄지가 만약에 자기장이 되면 그러면 이 네 손가락은 전류가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딱 그거와 같죠? 이거 지울게. 나 다시 안 지우지 않는 게 낫겠다. 자, 위로 올라가는 자기장이 나왔어. 이게 지금 이게 내가 뭐랄까 이 화면밖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지금 내 손동작을 보여줄 수는 없는데, 자 여러분 해보시면 돼요. 자, 위로 엄지를 올리시고 감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전류 방향이 이런 식으로 감겨 돌아가겠죠. 이걸 위에서 쳐다본다 그러면 반시계 방향이긴 하겠네. 자,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드디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다 쓴다면 코일의 반대 방향 자기장이 나왔고, 그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오른손 법칙을 쓰셔가지고 그걸로 여기서 전류 방향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전류가 그냥 전류가 아니라 이제 내가 만들어낸 전류잖아. 그러니까 만들어낸 전류를 뭐라고 하냐면은 유도된 전류다 해가지고 유도 전류라고 말을 합니다. 자, 전류 생겼으니까 이건 I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기호가. 자, 그 다음 당연히 이렇게 전류가 생겼다는 얘기는 같은 말로는 전압이 생겼다고 말을 할 수 있겠지. 볼트죠. 이것 또한 유도 전압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얘는 또 이름이 좀 이상해. 자, 전압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이름을 3개를 씁니다. 바로 기전력이라는 말을 쓰고요. 또 다른 말로는 전이차라는 말도 똑같은 의미인데 이름이 3개로 다른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뭘 쓰느냐? 여기서는 유도 전압이라고 쓰지를 않습니다. 여기서는 유도 기전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론은 전압이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갈게. 그럼 이렇게 우선 명칭 공부를 했고요. 이렇게 유도 전류, 그냥 전류가 아니라 여기서 만들어진 유도 전류를 파악을 직접 하셔야 되겠죠. 과정이 몇 개냐? 우선 코일 안쪽을 봐야 되고 자기장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코일이 직접 어떤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오른손 법칙까지 써야 되고, 이게 단계가 한두 단계가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가 쉬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좀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내용도 어렵고 시험 문제를 어렵게 만들기도 참 좋아요. 문제를 어렵게 하게도. 이게 내년에 여러분들 물리 원하는 친구들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되거든요. 우선 갈게 다시. 자, 이제 가까이 하는 거 끝났습니다. 그럼 멀리 하는 거 갑시다. 그럼 여기서 N극 가까이 있던 놈을 뒤로 뺍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영상 아까 잠깐 봤었는데 이거와 같죠? 자, N극 넣을 때 그 다음에 멀리 한다는 게 뭔 말이야? 여기 있는 자기장을 자석을 뒤로 빼버리면은 이제 멀리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멀리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코일 안쪽 계속 보라 했죠. 코일 안쪽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멀리 하면은 자기장의 개수가 어떻게 됐어요? 5개에서 하나 됐죠 지금. 5개에서 하나 됐다는 얘기는 안쪽의 자기장의 개수가 감소했죠. 지나가는 외부 자기장의 개수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스스로 코일이 자기장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제가? 이게 찰떡이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가장 이해가 잘 될 만한 게, 자, 어장 관리를 좀 잘하는 여자분이라고 했죠. 그러면 내가 우선 대시를 했어. 근데 그 사람 당연히 밀어내죠. 내가 마음에 안 들 테니까. 자, 근데 내가 멀리해서 나는 포기해야겠다. 나는 아닌가 보다 하면서 멀리 가. 자,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일반적인 여성분들은 그래 잘 가. 너 내 스타일 아니야 하면서 그냥 멀어지면 되는데, 그 어장 관리 하시는 분들의 약간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멀어지면 그냥 아쉬워가지고 꼭 잡죠. 꼭 같은 좀 잡는 역할을 하죠. 밀어내지 않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느냐? 이 자기장 방향은 N극의 자기장 방향은 무조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 코일은 그거에 맞춰서 같은 방향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멀리 할 때, 자석을 멀리 할 때, 외부 자석이죠. 정확히 말하면 외부 자석을 멀리 할 때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멀리하면 코일 안쪽에 자기장이 감소하고, 그럼 코일이 직접 어떤 자기장을 만들어내느냐? 이 외부 자석이랑 같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방향이 중요한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오른손 법칙 써야죠. 야,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어떻게 해? 이게 오른손이냐? 자, 이렇게 되겠죠. 밑쪽이 자기장, 그 다음에 이렇게 감겨 나가는 게 전류가 되겠죠. 자, 그럼 전류 방향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감으면은 얘는 위에서 쳐다본다면 약간 이렇게 시계 방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얘 또한 유도 전류가 생긴 겁니다. 드디어 여기다 코일에다가 전선밖에 없는, 여기 건전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생 전선에 갑자기 전류가 생겨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석을 운동시켜가지고 전기 에너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인간이 완벽하게 정복한 것들이 몇 개 없는데 이러한 전자기학은 인간이 100% 정복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예, 나머지는 아직 탐구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이런데 참 이런 것들은 참 신기합니다, 저도.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켜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밑에도 똑같이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전자기 유도 전류를 파악하는 것은 똑같죠. 자, 이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원리는 다 끝났어요. 이거 알면 정확하게 내년까지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이면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잠시 목이 말라서 혼자 말을 하고 있다 보니 물 좀 마시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실습입니다. 뭐 얘는 완전히 똑같은 내용인데, 자, 여러분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안쪽 면적,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으면 안쪽 면적을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자, 당연히 N극을 이제 가까이 하는 건 이 위에랑 이론이 완전 똑같죠. 여기 지금 실습할 때. 자, N극을 이렇게 두면 자기장은 무조건 나오죠. 예외 없이 무조건 나옵니다. 자기장은. N극은 무조건 자기장을 내뿜는 거 머릿속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이 안쪽 면적에서 이 코일을 지금 다시 말할게요. 가까이 하면 이 자석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이 안쪽 면적의 자기장, 외부 자기장이 많아진다고 느껴요? 적어진다고 느껴요? 그쵸? 증가한다고 느끼는 거 무조건이죠.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코일 안쪽, 코일이 직접 어떤 자기장을 내뿜는다고 그랬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까이 하면 무조건 반대되는 자기장입니다. 그래서 안쪽 면적에서 자기장이 점차 증가를 할 테니까 이 코일은 무조건 반대되는 자기장을 만들어내야겠죠? 이러고 나서 지가 직접 만들어낸 자기장이니까 지가 직접 전류가 생겼을 거란 얘기입니다. 위로 해서 감읍니다. 그럼 약간 여기서 뒤에서 이렇게 앞쪽으로 흐르는 이런 전류가 만들어지네요. 자, 또 똑같이 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 N극을 뒤로 합니다. 멀리 하면은 이 안쪽 면적에서 그 자기장의 개수는 분명 감소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럼 감소하면 이때 어떤 자기장이 만들어지느냐? 이 안쪽에서 자기장은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멀리하면 그 안쪽에 자기장 감소하고 그럼 코일이 직접 만들어내는 자기장은 같은 방향 자기장을 만들어낸다고 했었죠. 그래도 N극이랑 같은 방향 자기장을 그래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오른손 법칙 써가지고 그 엄지손가락을 밑으로 내리면 얘가 전류 방향이 요런 식으로 흐르겠네요. 그러면 자, 보시면 알다시피 왼쪽 가까이 할 때랑 멀리 할 때 지금 전류의 방향이 정반대가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방향은 두 개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S극은 처음 볼 텐데 S극도 방법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S극은 무조건 자기장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잖아요. 예외 없이 똑같이. 자, 그런데 이번에도 S극을 가까이, 코일에다 가까이 됩니다. 자, 그랬으면은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이 가까워지면요, 당연히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양이 어떻겠어요? 다시 말할게. 빨려 들어가는 양이 안쪽에 있어. 가까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빨려 들어가는 양은 많아지니까 가까이는 무조건 증가합니다. 갖다 들이대면 거길 지나가는 자기장의 개수는 가까워지니까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방향이 반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반대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절대 아닙니다. 가까이 가면은 코일 안쪽에 자기장은 외부 자기장 증가하고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라 그러냐면 무조건 방향이죠. 가까이 하면은 자기장 증가죠. 그럼 그 코일은 무조건 반대되는 자기장을 만들어낸다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코일은 반대되는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오른손 법칙 써야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N극 멀리 할 때랑 S극 가까이 할 때 잘 보시면 검은색 자기장 잘 봐. 지가 직접 코일이 직접 만들어낸 자기장의 그 방향이 똑같이 밑에죠. 근데 당연히 전류 방향 똑같겠지. 밑으로 엄지 내리고 감아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감기겠죠. 자, 그래서 뭐 말을 하자면은 N극을 멀리 할 때랑 S극 가까이 할 때는 서로 되게 같은 방향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전류도 같은 방향이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 계속 반복합니다. 자, S극을 멀리 합니다, 이번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코일 안쪽에 자기장이 어떻게 되느냐? 감소를 하겠죠. 그 감소하면은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 멀리 하면은 자기장이 감소하고, 감소하면은 이 코일은 직접 그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 자기장을 만들어낸다는 게 포인트였죠.
그래서 위에도 N극과 같은 방향 자기장, 얘는 S극과 같은 방향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자, 위로 올라갑니다. 전류 방향, 미안합니다. 자기장 방향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전류 방향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해서 감아버리면 되죠. 그러면 이게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흐르는 방향이 되네. 자, 코일은 지멋대로 방향을 코일 감는 방향 있잖아. 이거 감는 방향을 지멋대로 문제에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파악해야 됩니다. 이 위치를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할게. S극을 멀리하면 무조건 이렇게 왼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코일 감은 방향을 반대로 해버리면 이거 방향 반대됩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는 무조건 오른손 법칙 해가지고 그 방향을 매번 파악하셔야 돼서 어렵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이 많은데 지금 거의 끝나가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 진행을 계속 하죠. 자, 그러면 이러한 유도 전류 만들어지는 거, 한마디로 이 전자기 유도 원리를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합니다.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발견을 한 건데, 법칙은 이제 정해져 있는 자연의 법칙이란 뜻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자, 이건 영상 잠깐만 넘어가고, 야, 거의 이제 필기만 했었네 보니까. 자, 모두 지금 보여주는 게 전부 다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이미 했던 거예요. 보시면 N극을 코일에다가 가까이 할 때, 멀리 할 때, S극 가까이 할 때, S극 멀리 할 때 보시면은 우리가 공부한 거랑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뭐 천천히 돌려보셔도 되고 이해가 안 되신다면. 자, 패러데이 법칙은 이겁니다. 자, 보시면 뭔가 3 같아 보이는 이놈을 거꾸로 돌렸네요. 자, 얘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어입니다. 여러분들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이 다 그리스어인데 똑같은 그리스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걸 입실론이라고 읽는데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는 입실론이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얘는 똑같이 뭐라고 하냐면 잠깐만. 얘를 우리가 자주 봤었던 바로 전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입실론은. 근데 그 전압은요, 그냥 전압이 아니라 여기서 만들어진, 다시 강조할게요.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진 전류가 있고 만들어진 전압이 있었죠. 근데 그거를 유도 전압이라고 안 했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전압을 유도 기전력이라고 했죠. 어떻게 하면은 여기 있는 전류랑 전압을 세게 할 것이냐,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전압을, 정확히 말하면 전압을 어떻게 세게 만들 것이냐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잠깐만, 여기 보시다시피 요렇게 생겼다 이거예요. 자, 그럼 얘네들 각각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는 넘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넘버. 그럼 무슨 넘버냐, 무슨 개수냐? 바로 얘는 이게 코일을 감은 수를 얘기합니다. 당연합니다. 왜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요, 코일 안쪽을 보라 했죠. 그럼 코일 안쪽이 지금 여러 번 감으면 코일 안쪽이 많아지겠지. 면적이 넓어지겠죠. 면적이 넓어지면 그만큼 증가하는 양도 똑같은 자석을 가져와도 증가하는 양이 많아집니다. 분명.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코일의 감은 횟수랑 여기서 만들어진 전압은 등호를 기준으로 같은 라인에 있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비례한다고 얘기하죠. 같이 증가한다고. 코일의 감은 횟수가 많을수록 좋겠지. 자, 그 다음에 참 이게 여기서 지금 이거 원래는 실물로 보여줘야 이해가 되는데 이게 카메라를 어떻게 띄울 수가 없어가지고. 카메라 되나? 야, 나 신문물. 근데 이 화면이 너무 작네. 카메라가 안 보여 이거. 너무 작아 이게. 여러분, 아저씨 되면서 살찌지 마세요. 야, 카메라 어떻게 돼? 자, 미안합니다. 이거는 조금 그냥 그림으로 대신할게. 자, 필요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굴을 띄워놓겠습니다. 자, 생각해볼게요. 밑에 지금 뭐라고 써 있었냐면 델타 T라고 써 있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건 지금 변화잖아. 자, 여기 있는 거 내가 지금 쓰는 거는 쓰지 않아도 돼요. 자, 여러분들 수학 공부할 때 이거 있죠. 뭐 정말 쉬운 건데 Y는 3X 그래프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는 3이 뭡니까? 여러분 알죠? 이거 기울기라는 거. 상식인 수준이죠, 이제는 거의. 자, 그런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또 X 변화값 분의 Y 변화값이라고 얘기하고,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 나중 X에서 처음 X를 빼고 얘 변화량도 나중 Y에서
처음 y를 뺀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 나중에서 처음 뺀다는 걸 바로 델타라고 쓰는 것뿐입니다.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쓰는 것뿐인 거죠. 그럼 얘도 지금 뭘 하는 거냐면 나중 시간에서 처음 시간을 뺀대. 뭔 말이냐면 지금 보시면 얘가 분명 이제 가까이 하겠죠. 그럼 처음에 출발하는 처음 출발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 결국 끝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다 와가지고 이제 나중 시간이 되는 이 시간의 차이가 있겠죠. 시간의 차이. 그러면 얘를 굉장히 크게 올려. 그게 뭔 말이겠니? 그럼 이게 시간이 처음부터 나중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뜻이 되죠. 다시 말할까? 이게 지금 델타 t가 크다는 얘기는 시작 부분에서 끝나는 부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죠. 천천히 갔다는 얘기지. 자, 근데 이거를 정말 짧게 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과 나중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끝나버렸다는 얘기니까 빨리 움직였다는 얘기가 되죠. 자, 봐봐. 이걸 올리지 않고 이걸 낮춰. 그럼 이게 뭔 말이에요? 여기다 쓰지 말게. 미안해. 자, 얘를 빠르게 했다. 빠르게 움직였다는 얘기는 이게 델타 t 값이 작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 있는 분모가 작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이 전압, 유도 기전력 값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커진다는 얘기지. 이게 식의 형태가 뭐니? 이게 서로 반비례 관계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자, 이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강조한 게 뭐냐면 자기장의 변화가 중요하다 그랬지. 그러면 1초 동안 어떤 놈은 100초 동안 다시 말할게. 100초 동안 자기장이 100개가 증가했어. 근데 어떤 놈은 1초 동안 100개가 증가했어. 그러면 당연히 1초 동안 100개 증가한 게 변화량이 큰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빠를수록 당연히 여기 있는 자기장의 변화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걸 얘기하는 게 바로 분자 쪽입니다. 델타 파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그리스어입니다. 이놈도. 얘가 지금 뭐냐면 얘가 자기장의 세기예요. 색깔 다르게. 뭐 자기 선속이라고 뭐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명칭들은 좀 내년에 공부합시다.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니까. 자기장의 세기인데요. 그 세기가 변화가 잘 돼야지 그 다음 전압이 세진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데 당연히 시간을 빠르게 해도 되죠. 근데 또 이것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석을 2개를 준비해요.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한 놈은 자기장이 10만 나오고요. 한 놈은 100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10만 나오는 애를 얘를 100% 증가시키고요. 100억도 100%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10 나오는 애는 100% 증가시키면 몇이겠어요? 100% 증가했으니까 20이 되겠죠? 자, 밑에 있는 애는 100억을 100% 증가시켰어? 200억이 되겠지, 이러면. 누가 변화가 심합니까? 얘는 변화가 10, 여기는 변화가 100억이지. 그럼 뭔 말이야? 자석을 센 놈을 준비하면은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를 많이 변화시키려면은 뭐 빠르게 해도 되지만 또 하나 뭐가 중요하냐면은 자석을 센 놈을 준비를 하셔야지만 이런 변화 폭도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마지막입니다. 진짜 힘들 텐데 마지막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PPT로 넘어가야 되는데 영상은 잠깐 넘어가고. 자, 이게 그 해석이고요. 근데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안 썼네. 이 마이너스는 근데 솔직히 중요하게 지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값들이 전부 다 양수인데 여기 있는 전압이 음수값으로 나오나 봐. 그래서 그 음수값을 맞추기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다고 알고 있어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솔직히 말하면 전자기학에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했는데 나도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정확히 말하면 좀 너무 어렵더라고. 제가 이제 전공이 전자기학 쪽은 아니니까 물리학 쪽이 아니라서 여기까지는 설명을 못하는 거는 양해 바랍니다. 공부를 해봤어. 진짜 알아봤는데 진짜 모르겠어. 자, 그래서 다시 갈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 내용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전동기가 아까 말했던 거죠. 처음에 말한 건데 바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운동을 시키는 모터의 원리잖아요. 여기 보시면 건전지가 있어서 여기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모터를 돌리는 원리인데, 이거가 우리 지금 이거 배운 거 아니죠? 얘는 지금 손바닥 법칙이었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배우는 건 우린 발전기입니다. 이게 아니라 반대 방향이잖아요. 운동을 시켜가지고 전기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신기한 건 전선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전선만 있고 여기서 전기를 만들 만한 게 없는데 그냥 운동시켰더니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참 신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전까지 뭘 했냐면 코일을 여기다 준비하고 자석을
이렇게 넣었다가 뺐다 넣었다 뺐다 자석을 움직였어요. 자, 근데 이거 돌리면 뭐가 움직입니까? 이거 한 번 감은 코일, 얘가 이렇게 핑글핑글 돌죠. 자석은 가만히 있죠. 우리는 왼쪽 걸 이걸 설명했는데 얘로서 지금 이 전자기 유도를 설명할 수 있을까? 근데 전자기 유도를 이용했대. 환장하죠. 공부 좀 해봐야겠지. 할 수 있습니다. 강조합니다. 이건 자석을 넣었다 뺐다를 안 해도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이게 아쉬워. 온라인이면은 실물로 보여줄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막 이런 교구들을 가져와서 설명을 했었거든. 자, 여기 보시면 한 번 감은 코일이 있습니다. 얘는 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외부 자석 준비했죠? 자기장 당연히 N에서 S로 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쉬워야 되지. 그럼 여러분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여기다 시선을 둔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코일이 여기 지나가면 코일 안쪽 면적이 중요하다 그랬지. 그럼 여태까지는 뭘 했냐면은 이렇게 코일이 있으면 자석을 위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면적이 이 넓이를 생각할 수 있었어요. 자, 근데 이거 생각해봐. 얘 지금 안쪽으로 자기장이 지나가겠어? 자, 이거 뭔가 이런 느낌이야. 내가 이렇게 보고 나서 이렇게 원형 코일이 있는데 이거를 옆에서 봐. 그럼 이 안쪽 면적이 보이니? 옆에서 보면 그냥 내 눈에는 그냥 이렇게 보이겠지. 이렇게 일자로. 그 안쪽 면적이 보이는 거야? 있는 거야? 없는 거지. 근데 얘가 지금 돌면 어떻게 됩니까? 돌면서 이렇게 옆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게 옆으로 돌면서 약간 면적이 이런 식으로 살짝 늘어나겠지. 그래서 더 넓히면 90도까지 하면 최대 면적으로 얘가 되게 넓게 보이겠죠. 여기 더 이런 식으로 넓게 보이겠죠. 자, 이건 뭔 말이야? 그럼 안쪽 면적의 코일의 자기장이 증가된 거나 다름이 없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근데 90도까지는 증가했어. 자, 근데 이게 다시 돌아가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 지나가는 면적이 다시 아까 한 45도일 때랑 비슷하게 굉장히 면적이 좁아지죠. 다시 이면적으로 좁아지지 않아? 여기 지금 이거 보일까 모르겠다. 이 부분 면적이 좁아지고 그 다음 180도가 됐어요. 이 180도 돼버리면 완전 누워버리는 거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누워버리니까 다시 또 자기장 안쪽을 지나가는 코일 안쪽이 자기장 지나가는 놈이 없게 되겠지. 이렇게 보면, 자, 그림이 뭔지 모르겠으면은 지금 다시 볼게요. 봐봐, 이거 다시 시선을 여기다 둬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기장이 지나가. 그럼 이 안쪽 코일에 지나가는 그 자기장의 개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선속이라 이걸 자기 선속이라고 하는 것 뿐인 건데 그냥 자기장 세기라고 생각합시다. 자, 근데 돌아가. 그럼 안쪽 면적에서 자기장이 지나가는 양이 많아지지. 면적에서 증가했죠. 더 많이 돌아가. 그럼 이제는 90도 정도 돌았죠.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90도 정도 돌았잖아요. 그럼 면적이 최대치가 되죠. 90도까지.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 한 거나 다름없느냐? 얘 지금 어떻게 말해야 될까? 지금 얘만 봅시다. 오른쪽에 있는 애만. 그럼 결국은 이 코일을 이렇게 가만히 놔두고 N극을 가까이 했을 때인 거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갈까? 자기장이 코일 안에서 결국 증가를 했잖아. 그러면 N극을 넣은 거와 같은 효과를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그럼 이 코일은 지금 안쪽에서 자기장이 증가한다고 느꼈으니까 그러면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코일은 직접 무조건 반대 자기장을 만들어낸다고 했었지. 그럼 얘가 이렇게 돌고 있는 중간에 계속 반대되는 자기장을 점차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스스로 자기장을 만들어냈지, 코일이 직접. 그랬으니까 얘가 직접 자기장이라는 얘기는 전류도 만들어내죠. 전류 방향 지금 이렇게 흐릅니다. 지금 오른손 법칙 이용하면.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볼게. 그럼 하나만 더 가볼게. 이번에는 90도에서부터 180도까지 돌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또 당연히 시선을 위에다 둬야 되죠. 그럼 90도는 면적이 최대치잖아. 근데 90도 뭐 135도? 135도 그 다음에 180도 돌았다고 했으면 점차 돌면서 180도 돌았으니까 이제 지금 0이 돼버리잖아요. 여기서 지나가는 애가 없잖아.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안쪽 면적에서 자기장을 어떻게 되냐면 감소하고 있죠. 감소하는 자기장이 나온다는 얘기는 뭔 말이냐? 그때 멀리 해가지고 감소하는 자기장이 나오면은 그러면 코일은 무슨 자기장 만들어낸다? 무조건 같은 방향 자기장 만들어낸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외부 자기장이랑 무조건 같은 방향 자기장 만들어내죠? 그리고 나서 오른손 법칙 해봐. 그럼 감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렇게 흘릴걸 지금?
이거 파악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능력이라고 써놨습니다. 이렇게 그러죠. 지금 전류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는 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흘렀는데 뭐랄까 위에서 쳐다보면은 약간 반시계 방향인데 이 전거는요 위에서 쳐다보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뭔 말이냐? 0도에서 90도까지의 방향이랑 90도에서 180도까지의 방향이 지금 반대가 돼요. 그 다음에 180도에서 또다시 270도까지의 방향과 그 다음에 270도에서 360도까지의 방향이 얘가 지금 뭐랄까 정방향이라고 친다면 얘를 역방향, 다시 정방향, 다시 역방향,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발전기의 원리, 발전기는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지금 중요한데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처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전류라는 것은요 종류가 두 종류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알았던 게 뭐냐면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전류라는 게 맨날 일정하다고 생각했던 거지. 내가 만약에 V는 IR 계산을 해. 그럼 여기 있는 I 값이 만약에 2A 다라고 말을 한다면 당연히 여기 있는 2A라는 그 전류 값이 계속 일정하게 가버리는, 색깔 달리해서 일정하게 가버리는 이런 것을 직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전류가 어떻게 된 거냐면 발전소에서 야 아줌마 뭐야 누나 나보다 동생이면 어떡하지? 아무튼 자 이렇게 돌면서 자 봐봐 지금 터빈이에요. 터빈이 돌면서 자석이 계속 돌아.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해서 그 뭐랄까 N극을 넣었다 뺐다 N극을 넣었다 뺐다 이런 거랑 지금 같은데 약간 여기서 좀 자세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 누나 뭐야? 동생이면 어떡하지? 자 아무튼 자 이렇게 되면은 자석을 넣었다 뺐다든 뭐든 간에 무조건 전류 방향이 아까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전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얘가 전류 방향이 요런 식으로 파동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 전류 중에 하나의 종류인 바로 교류 전류라고 하는데 발전소는 직류로 오는 게 아니라 교류로 옵니다. 이렇게 와야지만 에너지도 많이 보존되는 상태로 오고요. 손실되는 전력도 적고요. 그래서 교류 전류가 발전소에서 보내는 전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 전자가 이동한다기보다는 이런 파동 에너지를 파동으로 인해서 이 전기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고 여러분들이 콘센트 우리가 알고 있는 220V 이 콘센트 돼지코 모양 이거 전부 다 어떻게 오냐면 다 교류로 오는 겁니다. 그럼 교류만 쓰느냐? 아니요. 직류가 돼야지만 이제 전자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충전이라는 걸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배터리나 이런 데다. 그럼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기술들도 있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보는 실제로 너네가 지금 그 크롬북의 그 충전기를 보시면 어댑터가 있죠. 뎁자는 이제 I자를 써야겠네. 아무튼 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 어댑터를 이용하면 잘 봐봐. 어댑터 보시면요 직류 전원 장치라고 나와 있어요. 당연히 발전소나 이런 코드는 전부 다 교류로 오는데 그걸 다 직류로 바꿔주는 거지. 이런 것들 솔직히 여러분들 이게 이쪽 파트가 정말 취업의 밭이거든요. 전자기학은요 하는 김에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애들 얘기 안 한 적이 꽤나 많아가지고 너네 이거 정말 전화기 웬 갑자기 전화기야 무슨 핸드폰 얘기 안 하는데 이 전화기가 뭔 뜻이냐면 전자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아무래도 남자들 공대 가는 거 남자애들이 너무 많아서 아무튼 그 대학교 갔는데 남학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그렇다. 나는 그래도 약간 로맨스를 즐기고 싶다. 그러시면 뭐 할 말이 없는데 어차피 공대 가서 연애할 사람들은 다 연애합니다. 그런 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가능하면 취업 생각하신다면 미래를 좀 더 생각하신다면 공학 쪽이 더 취업이 잘 되고 월급이 더 높은 건 사실이에요. 현실은 그래요 지금.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 세 개가 진짜 어마무시한 그 취업 깡패 3대장이거든요. 그 다른 진짜 깡패예요. 여기는 그 인력이 부족해요. 워낙 산업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데인데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월급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공부하는 것도 세 개 다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도 있어야 되니까 이걸 전공한 사람들의 전문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취업 3대장인데 이거 전자공학 하거나 그럼 전자공학을 안 했다고 쳐. 근데 어쩔 수 없이 살면서 그 전자기학을 만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처음 됐지. 근데 웬만큼 전기 만지는 분들이 이거 여기서 오는 것들 다 교류 전류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거야. 부탁이야. 제발 공부하세요.
그리고 나서 카웃을 했었는데 뭐 이 카웃을 할 수가 있나 이게 지금. 자, 고생했습니다. 이거 뭐 40분까지나 걸리네. 아우, 골치 아프다. 자, 우선 여기까지 전자기 유도 시험 문제 약 15점에서 20점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문제는 안 만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40분이나 걸리네.